공대 졸업하고 대위에서 근무해서 근 한 50년을 농자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농업은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 농사는 하느님하고 동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은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기술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실은. 근데 작년이나 금년에도 사과값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 사과값보다 더 비싸게 나갈 게 배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사실은 과일 가격을 굉장히 지금 좌우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기후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인근의 일본 같은 경우도 날씨 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는 사실상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외국 회사의 농약의 원재들이, 전착제 성분도 같이 들어있고, 약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에, 일본 아오모리 같은 데 농약을 13회 방제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5회 방제액에 한 3회 갖고, 작년, 저작년에 보니까 엄절스램하고, 전국 6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농약을 가장 많은 횟수가 28까지 쓰신 분도 계신데 21~22번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 작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8번에서 17번보다 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생리적인 장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죠? 지금 벌써 인력 때문에 전지를 먼저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지하시고, 묘목 갱신하신 분들, 묘목 이제 준비하시고, 이럴 겁니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사과가 꽃이 피면은 적과하고, 풀 깎고, 농약 치고, 과일 크면은 반사필름 깔아갖고 착색시키고 수확하고,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합니다. 되풀이 하는데, 어떤 해는 너무 사과가 풍요이 돼가 가격이 똥꿈이 되고, 어떤 해는 너무 또 풍요이 돼가 사과값이 작년같이 금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기후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시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기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3년, 4년간에 라니냐하고 엘니냐 현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금년도는 완전히 라니냐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라니냐로 넘어갈 때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사만사원 하는 게 뚜렷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만사원이 없어졌어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자꾸 오염이 돼갖고 CO2 항산가스로 돼갖고 자꾸 아열대로 변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가 막 농사 지면은 그 비싼 묘목 25,000원씩 사다가 심어놓으면은 동해 오잖아요. 좀 전에 다른 사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해마다 똑같은데, 이 농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농자체는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배제하고는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가장 우선인데, 이 기후가 농사의 70%를 좌우하는데, 여러분들 기술은 30%밖에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지금 현재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작년에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올해는 완전 라니냐로 넘어갔습니다. 이 엘니뇨 라니냐가 무슨 말이냐면은, 엘니뇨는요,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2 내지 4도 높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 전지 다 하시고 이제 저녁 때
그 욕실에 가서 뜨신 물 딱 받아놓고 한 30분 있다가 물 욕조에 찰만할 때 들어가면 그 문을 열면 안개가 차오가잖아요, 그죠? 이게 뜨신 물하고 욕실 내에 찬 공기하고 부딪히면은 안개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게 추우면은 눈이 돼가 내리는 거고 따뜻하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닷물의 온도 영향에 의해 갖고 대기의 기류가 변하면서 태풍도 일어나고 우리가 냉해도 오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도 요 슈퍼 엘니노에서 라니냐로 변할 때 기후 변화를 보면요, 2018년도가 가장 심했었어요. 오늘 홍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대한민국에서 온도가 제일 높았던 지역이 홍천입니다. 홍천이 41도까지 올라가고 경산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교육 때에 2월달 교육, 6월달 교육에 원래 기후가 과거의 2018년도, 2011년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 라니냐에 딱 임박한 시기가 2011년도, 2018년도가 제일 심했어요. 그리고 완전 라니냐로 넘어가면은 가을 장마가 옵니다. 이제 여름이 건장마로 가고 가을 장마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에 가을 장마가 오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됐던 게 사과의 하단 부위가 거의 까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가가 제일 심했었습니다. 늦장마가 오다 보니까. 근데 엘니뇨에서 라니냐 넘어갈 때는 여름 장마도 길고 가을 장마도 또 옵니다. 근데 완전 라니냐로 넘어가면은 여름 장마는 건장마로 가요. 방송에는 장마가 온다고 방송인데 오는 동 마는 동하고 장마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가을 장마가 와버려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을 장마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도의 기후를 제가 7월 달에 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이 7월 달에 기후 자료를 보여드렸던 건데, 금년 6월 19일부터 강원도 정선이 37도, 경기도 여주가 38도, 39도, 6월 달에 장마가 지기 전에 이렇게 고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온이 올라가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날씨가 더우면은 우리가 시원한 데에 들어가고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바깥에 사과나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 관리만 잘해도 농사에 반은 짓는 거거든요. 그 물을 우리가 한여름에 날 더울 때 물을 뜨끈뜨끈하게 끓여갖고 커피 타면은 물 끓여갖고 드시진 않잖아요. 시원한 물을 먹잖아요, 그죠? 그럼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원한 물은 지하수밖에 뿌립니다, 한여름에는. 지하수의 간정을 뽑아내면 온도의 수온이 15도 정도, 12도, 10도 이래 나가요, 여름에는요. 그럼 그 물을 어느 시기에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요. 그럼 아침부터 날 덥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부터 물을 돌리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면 온도가 오전에 막 35도, 막 36도, 38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증막이 되는 거예요, 사우나가. 그러면 사과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물을 주는 거는 온도가 32도 올라가면은 무조건 해 빠지고 오후에 주셔야 돼요. 사람도 잠을 자려고 하면요, 저녁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체온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래야 잠이 잘 오는데, 아침부터 샤워한다고 저녁에 잠 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샤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수분이 너무 과다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지구가 174년 만에 굉장히 고온화되어 있어요. 지구 표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이 작년보다 더 더울 거예요. 이 라니냐해의 특징은 여름이 굉장히 덥고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 열흘 따뜻했다가 한 4, 5일, 3, 4일 추워지고 이렇게 열흘 보름 따뜻했다가 추워지고 이런 일이 봄에 반복이 돼요. 특히 봄, 가을에 흐린 날이 자주 있습니다. 많은 비는 안 오는데 이 라니냐의 계절의 기후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다 보니까 이 라니냐가 접어들면은 특히 나주나 성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배에 흑성병이 굉장히 심해져요. 저온성 병균이. 흑성병이나 적성병균은 저온성 병균이거든요. 이게 온도가 25도 올라가면은 더 이상 균의 증식이 안 되는 병균이에요. 근데 꼭 이 시기에 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12년도에요. 흑성병이 굉장히 심해갖고 우리 농가분들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농약 다 돌가루다. 효과 하나도 없는 거 농약해서 만들어가 팔았다. 이래갖고 이 농약 중에 이 흑성병 약에 보면은 트리아돌게라케가 이베아계통인데 내성이 빨리 옵니다. 뭐 좀 이따 우리 장일 박사님이 교육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쭉 지어보면은 과거에 2000년대 딱 들었으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견문이 썩은 병이었어요. 2010년도가 딱 들어서면서 견문이 썩은 병이 싹 없어졌습니다. 농약 중에 스트로빌린계, 헤비치, 뭐 벨리스 플러스, 카브리오 A 이게 나오면서 음생 방지력에 12회 방지력, 15회 방지력에 4번에서 5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지금 문제되는 게 가을에 착색이 되면서 점이 찍힌 견문이 썩은 병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2020년도 들어서 갖고 이 스트로빌린계 내성이어갖고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거창에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그 이동혁 소장이 와갖고 교육할 때 들어보셨겠지만 스트로빌린계 농약에다가 이놈 그 견문이 썩은 병 점정해 놓은 것들은 오히려 더 증식이 더 잘 되는 거 맹물보다도 영양분이 돼갖고 그 약재의 내성이 완전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치실 때 꼭 저는 교육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농약이 외상이라고 해갖고 농약사나 농협에 가갖고 그냥 맡기시면 안 돼요. 계통을 달래가 내가 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약국에 가가 어제 약주를 많이 드셨으면은 아침에 술 해독 좀 하시려고 하면 가서 약국에 바카스를 달라 그래야 돼. 우루사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약국에 약사가 안 그러잖아요. 그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보다 요즘 나온 거 더 좋은 거 있어요. 비슷한 거 짝퉁 팔잖아요. 그럼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또 특히 뭐 외상 문화 때문에 더 한 거예요, 이게. 연말에 가 갚으니까 막 봉지에 왕창 싸넣어가 주고 나중에 서너 번 가갖고 약이 아무렇지도 안 들어. 갈반이 안 잡혀. 그럼 그때가 오리지널 약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제는 그런 농사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계통을 달리한 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서 찾으셔야 되고, 자, 금년도에 제일 문제됐던 게 겁니다. 이제 올해도 문제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중앙회 회장님하고 우리 박 회장님하고 우리 고모님하고 일본을 갔을 때도 날짜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가가 보셨지만은 중생종들은 많이 달렸어. 근데 만생종 후지에서 결실이 훨씬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 금년에 봄에 기하식에 4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4개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이 굉장히 더웠대요. 결국은 우리가 여름에 날이 많이 더우면은 보신탕 드시고 삼계탕 드시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 장하고,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날 더우면은 마른 모래같이 작년 여름같이 그 더울 때 나무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8월 달에 가손에 가갖고 온도를 딱 재보니까 53도까지 나가요. 과일 표피가. 그 배가 다 삭힌 거예요. 원래 같은 봉지 안에 배가. 그 배가 지금 하루에 막 2추루씩 다 썩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나무에 온도를 등목을 시켜갖고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10년차 된 나무들은 후지 계통은 꽃눈이 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작년에 사과나무 하단부에 까려 하는 밭들은요 꽃눈이 거의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일찍 단 중생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수확하고 난 다음에 낙엽이 지는 시기까지 저장 양분을 만들어 갖고 이 당을 뿌리에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 뿌리에 저장을 하면 좋은데 작년도에 원체 날이 뜨겁다 보니까 가을 뿌리가 늦게 생겼어요. 보통 가을 뿌리가 8월 초 되면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벌초할 때 처서 때 벌초하잖아요. 8월 22일이 처서를 했어요. 처서라 하면 물이 이제 뿌리로 내리는 시기예요. 그때 벌초를 해놓으면 장비가 더 이상 안 자란다 해서 그때 처서 때 벌초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을 뿌리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을 뿌리의 당을 저장 양분을 축적을 시켜줘야 되는데 원래 가을 뿌리가 언제 생긴다? 9월 초에 생긴다. 한 달이 늦어졌어요. 제가 후반기에 갈반이 심한 나무밭에 갔더만은 청송을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이 날이 뜨겁고 원래는 두더지가 나무 주지 밑에다가 다 원주지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 거기에 다 두새들이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압으로 쏘니까 그때 보니까 9월 초순인데 이제 새 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9월 달에 비가 오면은 막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수분을 막 흡수하고 그때 질소질이 자꾸 올라오니까 깔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꽃눈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금년에 제일 문제됐던 게 열과잖아요. 그죠? 뜨겁다가 가로늦게 비가 차들이 온 거예요. 10월 아마 경상도 제가 여기 영주 농업기술센터에 당진 사과연구회 오늘 보니까 당진 사과연구회 팀 안 오신 것 같은데 당진 사과연구회 최석태 우리 사과생산협회 지부장님하고 같이 21일 날 내려와가 의성지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안동하고 영주를 들리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그래가 야, 이 큰일 났다. 이게 백해무이가 갔는데 사과 다 터지게 생겼다.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과 다 터진 거예요. 심지어 90%를 수확 못 하신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그 방송에 된 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물이 비가 나중에 가을 뿌리가 새 뿌리 났을 때 비가 왕창 오면은 터지거든요. 터지는데 이것도 물 관리만 잘하시면 열과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열과 방지제 걔가 파는 거 있죠.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하루 종일 날 더운데 굶기 나왔다가 물 안 주고 굶기 나왔다가 비가 짜들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땀발 흘리고 물도 못 먹고 이따가 저녁 때 물 줘봐요. 지 배 터지는 줄 모르고 물 먹는 거예요. 그럼 터지죠. 근데 사람이 하루에 건강하게 자라려면 하루에 물을 1.8리터 대병 하나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줌으로 노폐물 배설되고 배설되고 땀으로 배설되는데 1.8리터를 드시라 그러면 1시간에 맥주컵 한 컵씩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요 저녁 때 물을 줘도 먹도 안 해요. 안 먹습니다 애들이. 근데 내 굶기 나왔다가 비가 오니까 그냥 짜들이 먹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금년에 열과가 특징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옆구리 터지기 많이 나왔죠. 원래 꼭지가 찢어지는 꼭지 열과보다 옆구리 터지기 훨씬 많이 나왔어요. 다 뭡니까? 일소에 일소. 햇빛에 대해갖고
세포가 죽으면은 우리가 햇빛에 닿으면은 우리 사모님들 선크림 바르잖아요. 저도 바르는데 하도 발라도 맨날 가수들한테 막 새까만데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뻘개가 나와도 뽀드락지가 나옵니다. 안에 염증이 생겨요. 그죠? 세포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수분이 들어가니까 죽은 부위가 터지죠. 봄에 동로고잖아요. 아리수 같은 경우에. 동로고인데 비 와보세요. 과일 클 때 그냥 그 부위는요. 금방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가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러면은 표피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사과 시험장에서도 차강막 시연회를 이제 하고 했는데 양구에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설정해 오신 분도 계세요. 이번에 가본데 이제 일소 하셔야 되고 깔이 안 나가고 뭐 안동청가에서 자기가 뭐 그 청가 경매사가 이때까지 내가 근무하면서 올해같이 깔은 깔이 오게 안 난 데는 처음이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보다 그 위도상으로 밑에가 일본이에요. 일본인데